남편 몰래 저지른 아내의 선택. 30년 결혼 생활. 한 번도 남편을 속인 적이 없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몰래 5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김영숙 씨, 그리고 그녀가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 67세 박철민 씨입니다. 영숙 씨는 평생 남편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용돈 몇만 원 쓰는 것도 미리 상의하고 큰돈 쓸 때는 반드시 함께 결정했거든요. 그런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30년 부부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밀 발각의 순간. 사건이 발각된 건 작년 11월 17일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철민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만기된 보험 해약금을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해약금? 무슨 해약금? 철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본인이 해약한 보험이 없었거든요. 3개월 전에 부인분께서 해약 요청하셨는데 2억 3천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철민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본인 모르게 보험을 해약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철민 씨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봤어요. 영수가? 정기예금 통장이 여기 없네? 아, 그게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내가 보험을 해약했다며? 여보, 앉아서 얘기해요. 앉아서 얘기하기 전에 대답부터 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영숙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통장도 보험도 제가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뭔 소리야? 그 돈 제가 썼어요. 철민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5억 원을 썼다고? 여보,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아니야. 지금 당장 설명해. 5억 원을 어디다 썼어? 그때까지도 철민 씨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 돈을 딸에게 보냈다는 것을. 과거 회상 일부, 가족의 균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큰딸 수진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수진이는 정말 복이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요. 사위도 괜찮고 우리 딸 잘 만났어요. 수진 씨 부부는 결혼 3년 후 쌍둥이를 낳았어요. 철민 씨와 영숙 씨에게는 첫 손자 손녀였죠.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봐주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손자 손녀들 정말 예쁘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쌍둥이를 키우려니 돈이 물처럼 나갔어요. 아버지,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비? 아직 5살인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 요즘은 5살부터 시작해야 해요. 영어, 피아노, 태권도. 처음에는 철민 씨도 손자 손녀가 예뻐서 학원비 정도는 지원해줬어요. 하지만 매달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엔 미술 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조금만. 수진아, 너무 많은 거 아냐?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아요. 우리가 뒤처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철민 씨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미 7천만 원 넘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더 큰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해보려고요. 카페? 갑자기 왜? 회사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카페라면 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수진 씨의 계획은 이랬어요.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려서 아이들을 보면서 운영하겠다는 거였죠. 초기 투자비로 2억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2억? 수진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대출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철민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건 안타깝지만 2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과거 회상 2부, 첫 번째 거절과 갈등. 일주일 동안 고민한 철민 씨는 결국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2억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은 돈 많이 있잖아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수진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손자, 손녀 학원비 줄 때는 언제고. 정작 딸이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시네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손자, 손녀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아이 엄마일 뿐이고.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 아버지 입장. 그럼 제 입장은 생각 안 해보세요. 회사 다니면서 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남편이 도와주면 되잖아. 왜 부모가 나서야 해?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2억을 마련해요? 아버지는 정말. 그날 밤 수진 씨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화났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영수가 넌 너무 애들 편만 들어. 2억이 만만한 돈이야? 그래도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보장이 어디 있어? 망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야. 철민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사업은 위험하다. 특히 요식업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영숙 씨는 달랐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수진이가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간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현실을 봐야지.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손자 손녀들도 볼 수 없게 됐고요. 여보, 수진이한테 전화해 봐요.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고. 걔가 먼저 연락하겠지. 기다려봐. 하지만 수진 씨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과거 회상 3부 아내의 은밀한 소통.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민 씨는 딸과의 연락이 끊어진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딸이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수진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어떻게 지내?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았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애들은 잘 있어요. 카페는 어떻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가 대출 받아서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겠네. 월 500만 원씩 나가요. 카페 매출로는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영숙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니. 그럼 많이 힘들겠네.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힘든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조금씩 도와줄까?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가 알면 또 화내실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잘 말해 볼게. 하지만 영숙 씨도 남편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철민 씨는 한 번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번복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냥 내가 몰래 조금씩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몰래 돈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금액부터였어요. 수진아, 통장으로 500만 원 보냈어. 급한 거 있으면 써. 엄마.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영숙 씨는 남편 몰래 용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딸에게 보냈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점점 금액이 커져갔어요. 본격적인 지원의 시작. 1년이 지나자 수진 씨의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엄마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아직은 이자 부담이 커요. 원금 상환까지는 영숙 씨는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돈 통장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적금을 하나 예약할게. 엄마. 그러면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 씨는 남편 몰래 5천만 원짜리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딸에게 보냈어요.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아요? 괜찮다.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는 더 중요해. 하지만 문제는 철민 씨가 가끔 통장을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영수가 5천만 원짜리 적금. 만기 언제였지? 아, 그거요?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 금리가 어떻게 되더라?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내가 이러는 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 씨는 계속 딸을 도왔습니다. 2억, 3억, 어느새 보낸 돈이 3억을 넘어섰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카페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영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파국의 시작. 작년 봄.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카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뭔 일이야?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자도 못 낼 상황이에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정되던 카페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니. 얼마나? 부족한데? 매달 500만 원 정도. 부족해요.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다시 버틸 수 있어요. 영숙 씨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3억을 지원해준 상황에서 매달 500만 원씩 추가로 보내야 한다니.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때부터 영숙 씨는 더 큰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6개월 동안 2억이 추가로 나갔어요.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영숙 씨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임대료를 올려달래요. 임대료를? 네. 기존 2배로 올려달래요. 아니면 나가달래요.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상권이 죽었는데도 임대료는 올리겠다니. 3억만. 3억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3억.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돈으로 완전히 정리할게요. 영숙 씨는 마지막 남은 돈을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정확히 3억 2천만 원. 하지만 이 돈마저 보내면 정말 끝이었어요. 운명의 선택. 영숙 씨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딸을 도와주자니 남편과의 신뢰가 깨질 것 같았고 도와주지 않자니 딸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3시. 영숙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3억 보낼 테니까 이번엔 정말 성공해야 해. 영숙 씨는 남은 돈을 모두 딸에게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5억 원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3개월 후 수진 씨의 카페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엄마, 죄송해요. 결국 다 잃었어요. 5억 원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갈등과 성찰. 그 후 9개월, 철민 씨와 영숙 씨는 아직도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냈어? 내 딸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30년 부부인데 상의했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요. 두 사람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지금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식, 사랑.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또 다른 가족에게 상처가 된다면 소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숨기고 속이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이라면 영숙 씨와 철민 씨 중 누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